뿌리 깊은 편견으로부터 시작되는 혐오는 어디까지 세력을 확장할까요? 혐오는 차별 강화, 다양성 훼손, 민주주의 저해, 강력범죄나 분쟁, 전쟁으로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 진짜? 좀 과장 아님? 독일의 나치가 자행했던 인종학살, 전쟁으로 이어진 다른 부족이나 민족에 대한 혐오, 아시아인 여성이 대부분 희생자였던 소수자 혐오가 드러난 총기 난사 사건과 각종 폭행 사건, 떠올리기만 해도 끔찍한 이 사건들이 결국엔 혐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거 나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 표현을 접한 사람들 중 87.3%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 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에 이르는 청소년이 온오프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혐오 표현을 접한 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청소년은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혐오 표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해법들을 만드는 것에 한국의 시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됨? 문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인데요. 혐오 표현을 직접 접하게 되면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안 돼. 무시나 회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혐오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혐오에 대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지금부터 혐오에 맞서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관련된 법을 제정해서 혐오 표현이나 행위를 막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혐오에 대항하는 표현으로 맞서는 방법이죠. 이러한 대항 표현은 혐오 표현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세세한 혐오 표현까지 모두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대항 표현은 더 폭넓게 문화를 바꿔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대항 표현은 혐오 표현을 반박하고 약화시키는 맞받아치기를 의미해요. 단순히 어떤 의견에 반대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가 담고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혐오 표현 대 대항 표현, 두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혐오 선수 체중을 실어서 강펀치를 뻗어오는데요. 대항 선수 이걸 살짝 피해서 되받아치는 카운터 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점을 찌르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죠. 대항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실제 카운터 펀치는 권투나 격투기에서 상대가 공격해오는 순간 되받아치는 기술을 말합니다. 카운터 스피치라고 하는 대항 표현 또한 혐오 표현의 의미를 뒤집거나 허를 찌르는 방식의 표현을 뜻해요. 그런데 혐오 표현에 대해서 맞받아칠 때는 그냥 단순히 네가 틀렸어라고 지적하는 식으로 표현해서는 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심리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항 표현은 혐오 표현을 들은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피클을 만져라. 터치 더 피클 캠페인. 인도에서는 여성의 생리를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중인 여성의 손으로는 웬만한 것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금기의 문화 때문에 피클이 들어있는 그릇마저도 못 만졌다고 해요. 이러한 뿌리 깊은 편견에 기반한 여성 혐오 문화에 대항하는 내용을 담아 한 생리대 회사에서 광고를 통해 터치 더 피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피클을 만지자! 진짜 불결한 건 생리 중인 여성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이야! 서울대 성소수자 동아리 현수막 반창고 캠페인. 2016년 3월 서울대 성소수자 동아리 퀴즈에서는 신입생 환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이 어느 날 새벽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동아리 퀴즈에서는 새로운 현수막이 아닌 찢어진 현수막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창고로 현수막을 복원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였고, 그날 오후엔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현수막이 본래에 가까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찢어진 현수막으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존재함을 보여주면서 반창고를 붙이는 캠페인을 통해 혐오에 맞서고 성소수자와 연대하겠다는 대항의 메시지를 알리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한국어 교실. 2018년 5월,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내전을 피해 한국의 제주도로 왔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비자 발급을 받지 않아도 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몇백 명 단위의 난민이 입국한 사건은 한국에서는 유례없는 일이었던지라 난민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 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 지으며 그들을 수용하면 치안과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난민 혐오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피해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멘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2년여간 한국어 교사로 자원활동을 했던 이들은 이후로는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아플 때 의료기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항 표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재치 있게 받아치는 것도 좋지만 그 순간에 바로 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여러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제일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정색하기도 있지. 혐오 표현 재미없거든. 그동안 웃어주느라 힘들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청원이나 집회를 기획해보거나 참여하기, 칼럼 써서 기고하기, 홍보물 만들고 공유하기 등 다양한 형식들이 모두 대항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 학자가 제시한 대항 표현 방식의 3가지 유형입니다. 혐오 표현에 담긴 허위사실 반박하기. 팩트 부시기. 첫 번째는 허위사실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혐오를 확산시키는 자극적인 내용의 가짜뉴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빠르게 퍼져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이를 반박하고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 방식입니다. 난민들이 와서 범죄를 저지를까봐 불안하다고. 간혹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사건이 더 두드러져 보이게 마련이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범죄는 내국인에 의한 발생률이 훨씬 높아. 난민들은 돈 벌러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일자리만 뺏는 거지. 난민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말이 많이 퍼져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종류의 일자리와는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또 이미 한국은 농업, 어업, 제조업 등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지해 온 지 오래되었어. 그래도 왜 난민까지 도와줘야 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한국은 난민협약 비준한 국가로서 난민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도와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를 갖고 있어. 그리고 많은 한국인도 한국전쟁 당시 난민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은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해. 혐오 표현을 위협하는 가치 옹호하기. 님, 매너 좀.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혐오 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현에 노출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이 무시받고 위협받지 않도록, 그래서 각자의 존엄성과 또 사회의 다양성을 지켜가며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 농구 선수 흑형 쩔었다. 짱깨들은 시끄러워. 애자냐? 게이냐? 여자가 나대. 큰일은 남자가 해야지.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어떤 집단을 혐오하는 표현을 하는 건 그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야. 다양성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런 곳에서는 누구든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혐오
표현을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기. 울려라, 마음의 종. 때로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인간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의 솔깃해서 잊어버리고 덮어두었던 따뜻한 인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두드려 일깨워 볼까요? 피해자 맞아? 울지도 않고 당당한 게 피해자 같지가 않아. 어떤 사건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것은 가해자의 편을 드는 거고,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야. 넌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외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거부하면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존의 혐오 표현의 의미를 뒤집는 표현이라면 모두 대항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항 표현 함께 연습하러 가볼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대항 표현.